민주당 광산갑의 박균택 후보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네, 지금 전화 받고 계신 곳이 어디신가요? 예, 그 우산동 사거리에서 출근길 시위를 하다가 바로 근처로 이동을 했습니다. 시위 아니고요. 예. 출근길 인사. 네. 예, 예. 예, 주민들 반응 어떻게 느끼십니까? 지금 이 출근길 인사에 대한 반응 말씀입니까? 네. 예, 제가 이제 작년 10월부터 직접 그 시민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릴 기회를 갖고자 출근길 인사를 시작했는데 네. 그렇게 이제 뭐 직접 그렇게 찾아가는 정성, 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꾸준하게 이걸 진행하는 그 어떤 정성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로서는 네. 그 이제 시민들을 직접 이렇게 만나볼 기회가 이럴 때밖에 없기 때문에 네. 하루 중에 가장 즐거운 시간이 이 출근길 인사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갈 것 같습니다. 예. 출근길 광산구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시민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가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그 경선이 끝나고 나서 저를 만나는 분들이 그 저를 찍지 않은 시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응원과 그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윤석열 정권과 잘 싸워라, 또 지역의 현안들을 좀 제대로 좀 해결 좀 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기존의 그 정치인들이 정권에 안주했던 이런 부분들을 좀 질타하고 새 인물들은 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주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첫 출발들은 다들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고 만약에 내가 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지만 꼭 시기가 되고 시간이 흐르면 조금 안주하는 모습이 보여지긴 하는가 봅니다. 본인은 어떻게 이거를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뭐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는 이제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저도 그럴 여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항상 스스로를 경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 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만약에 선거직인 제가 유권자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언행을 조금이라도 보이거나 그런 심성이 드러나면 강하게 질책을 해달라. 그리고 또 서울에 가서 열심히 일을 잘 하라고 저를 선택을 해주셨을 텐데 그 일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꾸준하게 그냥 야단을 쳐달라고 그렇게 주변에 부탁을 하곤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만약에 이제 국회의원이 된다면 지역구에는 어떤 부분의 변화를 하시려고 생각 중이십니까? 지금 우리 광산이 관문 아닙니까? 네. 그리고 발전한 할 곳은 광산밖에 없고 광산의 발전이 곧 광주의 발전에 해당하는 때문에 저는 이제 광산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인데 지금 우리 군공항 이전, 호사격장 폐지, 그리고 지하철 2호선 4구간을 여기에도 추가로 신설하는 것, 그리고 광주역과 송정역 간 철도 폐지 같은 여러 가지 수건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복합 쇼핑몰이라든가 또 요즘에 보면은 이제 그 광산구에 있는 기업체들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위기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복합 쇼핑몰 문제는 우리 강기정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왔고 네. 또 그렇게 광주시 사업으로 잘 되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가져도 잘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관심이 있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이제 어떤 공단 지역에 어떤 근로 여건이라든가 사업 여건에 관한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주거지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네. 우리가 광주형 일자리를 도입할 당시에 어떤 주거지 문제에 대해 제공을 해서 임금은 적더라도 실질적인 소득 수준이 대기업과 다르지 않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주거지에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 약속을 못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광산에는 미래차 국가산단, 기존의 빅그린 산단 같은 것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일자리들이 오게 만들고 광주를 믿고 기업들이 찾게 하려면 주거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임대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용주택을 제대로 지어서 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외부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찾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광주시의 속이기도 했습니다. 네, 현장에서 지금 전화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 상태가 조금 고르지 않습니다. 양해 구하겠고요. 예, 죄송합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민생토론회를 광주 전남에 공동 개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광기정 시장은 부적절하다, 독자 개최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후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광주시장님 말씀에 대해서 뭐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그 뭐 장소나 뭐 횟수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함께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공공항 문제처럼 공동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해서 그 또 좋은 그 결론을 얻을 수도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 공간 횟수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굳이 요 윤통에게 그 어떤 진정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과거에 미리 했거나 총선이 지나고 나서 했으면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총선을 앞둔 시점에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총선용 공약 남발 행사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시기를 오히려 선거 뒤로 미루자고 주장하는 것, 그게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과거에 봤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 예, 좀 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끝으로 지영민께 한 말씀 드리면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제가 사실은 그 윤석열 정부 어떤 견제하는 문제나 그리고 검찰 개혁 문제나 지역 발전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말 존재감 있게 잘할 사람이라는 것은 많이 인정해 주신 그런 상대인 것 같은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인정해 주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많이 지지를 해 주시고 또 비례대표 의원이 많이 나오게 만들어줘야 민주당이 힘을 갖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싸우고 지역 발전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투표 현장에 많이 나오시고 또 민주당을 많이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